40년의 세월. 강산이 4번이나 바뀐다는 기나긴 시간 끝에 저는 다시 고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69의 나이, 손에 들린 낡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가슴속 깊이 품어온 그리움만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매달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1200,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떠났던 청년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떠나던 1980년대 초의 한국은 아직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곳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10원, 다방 커피 한 잔에 50원이면 호사를 누리던 시절이었지요. 물론 먼 타양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조국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물가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을지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택시 요금의 벽이었습니다. 기사님, 서울 종로까지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시간이면 한 4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4만 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택시는 비싼 교통수단이라 생각했는데 고국의 택시비가 $30를 훌쩍 넘는다니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결국 공항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표소에서 들려온 직원의 목소리는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장에만 5,000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내버스 요금은 고작 15원이었습니다. 그 1000배에 달하는 가격표 앞에서 저는 비로소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고도 화려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은 빌딩들과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 제가 알던 서울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감탄과 동시에 160만 원이라는 돈으로 과연 이 도시에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1983년 29의 젊은 저는 기회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당시 고국은 군부 정권 아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뜨거웠지만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은 경제난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장남이었던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영시가 미국에 가서 몇 년만 고생하면 금에 환영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자리를 잡은 동네 형님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몇 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고 어느덧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제가 가진 것이라곤 젊은 몸뚱이 하나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독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방인에게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처음 5년간은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접시를 닦았습니다. 월급 $800를 받아 월세 $300짜리 지하 단칸방에 살며 남은 돈은 전부 고국의 가족들에게 붙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결혼자금, 조카의 대학 등록금. 제 젊음은 그렇게 타국의 주방에서 닳아 없어지는 듯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서툰 영어로나마 소통이 가능해지고 월급도 $2,000로 오르면서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 인생을 바꾼 한 통의 편지가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중매로 한 여성을 소개받았고 사진 한 장에 의지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건너와 간호사로 고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함께라면 이 낯선 땅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팍팍한 이민 생활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이 모은 돈으로 고향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 녹초가 되어 기가하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매달 조금씩 불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며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식당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저희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방 3개짜리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내 집 열쇠를 손에 쥐던 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진짜 미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2010년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천문학적인 병원비와 치료비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식당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3년간의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아내를 돌보느라 식당도 팔았고 꿈에 그리던 집도 은행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다시 남의 식당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끊임없이 비명을 질렀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65세가 되어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1200. 그 돈으로 겨우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저녁을 먹다 보니 사무치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남은 생이라도 고향 땅에서 보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만에 귀국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고국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종로에 도착해 며칠 머물 곳으로 구한 고시원은 하루 3만 원, 일주일에 21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90만 원이 넘는 돈이 숙박비로만 나간다는 계산에 아찔했습니다. 서둘러 부동산을 찾아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없는 원룸의 월세가 60만 원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방. 미국에서 살던 집의 창고만 한 공간이었지만 제 처지엔 감지덕지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동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8,000원입니다. 제가 떠날 때 300원이었던 김치찌개는 거의 30배가 올라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하루 3끼를 밖에서 사 먹으면 식비만 60만 원, 월세 55만 원을 더하면 벌써 115만 원. 제 연금 16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벅찼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쌀과 김치, 계란을 사와 직접 밥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쌀 10kg에 3만원, 계란 한 판에 6,000원. 모든 것이 4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먹던 고혈압 약을 타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35,000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덕에 거의 돈을 내지 않았기에 당연히 한국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저의 무지였습니다.
조카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카야, 한국 물가가 이렇게 비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도저히 이 연금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조카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동사무소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해외 거주 기간이 너무 길어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역시 월 160만 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미국에서 40년간 땀 흘려 일한 대가가 고국에서는 소득 초과라니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져온 비상금마저 바닥나기 시작하자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69세의 노인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트, 식당, 경비, 가는 곳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게시판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았습니다. 경험 무관, 성실한 분.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못해 한번 나와보라는 허락을 받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일하고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약 4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치료비로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결국 한 달 꼬박 일해 번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쓰고 저는 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무너진 것보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절망감이 더 아팠습니다. 다시 160만 원의 연금으로만 버텨야 하는 상황.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끊어낼 기세로 아꼈습니다. 하루 2끼만 먹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켜지 않았으며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힘든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 교회에 나가면 말벗이라도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하루 종일 좁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네. 미국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왔습니다. 아이고, 좋은 데서 오셨네. 근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러 오셨소? 제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하자 어르신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잊고 있던 고국의 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게 할인마트 정보, 무료 급식소 위치, 각종 복지 혜택 신청 방법 등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삶의 지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식 형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영어 가르칠 봉사교사를 구한다는데 한번 해봐요. 미국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칠 실력은 못 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찾아간 문화센터에서는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보조 교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잿빛이었던 제 삶에 다시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 사는 손주에게 영어로 편지를 쓰고 싶어요. 선생님, 해외여행 가서 영어로 직접 주문해보고 싶어요. 배움에 대한 그분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저 자신도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유료비 부담 때문에 시작한 아침 운동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외로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처음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물가는 부담스럽지만 절약하는 노하우도 생겼고 작은 수입이나마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40년간 죽어라 고생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게 고국의 땅에서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겨울철 15만 원이 넘는 난방비 고지서를 받을 때면 가슴이 철렁하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조카가 알려준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 미국 할아버지의 살아있는 영어라는 채널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떠나온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따뜻한 정만큼은 변치 않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구수한 농담과 문화센터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가끔은 아내와 함께 가꾸던 미국집 정원의 장미꽃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 대한민국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임을 압니다. 남은 인생, 제가 가진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온기를 나누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내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비록 주머니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지금, 저는 고국에서의 노년이